자, 시끄러. 자, 지금 이제 함수, 아까 잠깐 얘기했다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까먹어갖고 다시 얘기할 건데, 그,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항상 너네가 어렵다고, 요 과정을 할 때 제일 어렵다고 하는 파트가 항상 함수야. 그러니까 요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너네들 맨날 이제 모른다라는 거, 어렵다, 어디가 어려웠어? 라고 신입생들한테 항상 물어보면 얘기하는 게 함수야. 그래서 함수 파트는 영상을 좀 찍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찍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여기서 그냥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도 영상 같이 보내줄 거니까, 링크 보내줄 거니까, 그 함수 요거 2학년 거 너네 거 매번 찍어서 올릴 거거든, 앞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조금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러면 꼭 들어가서 보세요. 그냥 구독 눌러놓고 알람 눌러놓고 좋아요 해가지고 그냥 계속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봤어, 그 구독과 좋아요 막 이런 거 막 아무리 해도 돈 못 벌더라고. 예, 일단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인가? 그러고 그 조회수가 4000시간이야? 뭐 그렇대요. 택도 없죠. 앞으로 향후 한 20년 후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한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0년에 은퇴하시지 않을까요? 한 20년 후쯤이면 내가 계속 이 강의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쯤이면은 뭐, 여튼, 그러니까 꼭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는 요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예진이가 지금 오늘 결석을 해서 한 거니까, 미션이 있을 거예요. 뭔가 미션이 있을 거니까 영상을 제대로 안 보면 어떤 미션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미션이니까.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봅시다. 자, 함수의 뜻과 함수값 얘기할 건데, 함수라는 게 거기 책에 보면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하나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어. 함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더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자꾸,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게 된단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내가 정비례 반비례 할 때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함수는 하나의 자판기처럼 생각을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음료수 자판기 얘기를 해서, 음료수 자판기 뭐 대충 뭐 요 따위로 생겼죠. 그래서 여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음료수 덜컹 하면서 나오죠. 뭐 너무 완벽해, 그림이? 자, 그러면 봐봐. 여기가, 여러분 음료수 뭐 좋아하니? 파워에이드요. 콜라. 일단은 콜라고, 여기에 코코팜? 파워에이드요. 코코팜. 파워에이드가 진리. 알았어. 파워 3개밖에 없잖아 지금. 자, 이렇게 3개가 있어. 자,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이 기계가, 이 자판기가 정상적인 기계면 돼요. 원리를 생각해봐.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콜라를 눌렀어. 그러면 콜라 누른 놈 하나만 나와야 되지. 즉, 이 버튼과 이 콜라가 서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눌렀을 때 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여기에 자판기에 이제 튀어나오는 게 콜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콜라를 눌렀어. 근데 갑자기 코코팜이 튀어나와. 고장이죠. 그죠? 잘못된 거죠. 규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판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규칙에 맞춰서 똑같이 정리가 되면 돼.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코코팜을 누르면 코코팜이 나오고, 파워에이드가 누르면 파워에이드가 나오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내가 코코팜을 탁 눌렀어. 근데 갑자기 코코팜이랑 파워에이드가 같이 2개가 나오네. 개이득, 그죠? 하지만 고장난 거죠. 내 입장에서 개이득이지. 근데 잘못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건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오케이? 즉, 여기서 지금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를 눌렀을 때 그거에 맞는 딱 한 가지만 딱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동엽이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하나씩 나와야 된다는 거. 어떤 x값을 하나 집어 넣었을 때 이 x값이 대응하는, 이 x값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값이 딱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그 결과값이 그냥 한 종류만 나오면 된다는 거야. 이게 함수예요. 나중에 가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 여튼 그래서 그런 애들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만 일단 알면 돼요. y는 fx 이렇게 표현을 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y는 fx에서 이 fx라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요. 이 fx를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여기 뒤에 문자가 뭐야?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x지. 얘는 그러면 x에 대한 어떤 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제곱 더하기 3 아니면 2x 플러스 3 여러 가지 있겠죠. x 들어가는 식들, 그죠? 그런 x가 들어가는 식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몇 차 함수예요? 1차. 1차 함수죠. 그러면 여기가 이 fx가 어떤 식이면 돼? 1차식이면 되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래서 그 함수가 되기 위한 거 방금 얘기했죠? 하나씩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하나씩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좀 간단한 거 해볼까?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 시속 1km로 달려요. 시속 1km로 달려. 그럼 내가 x 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갈까?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x, y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x가 이제 시간이죠. 몇 시간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지. 맞냐? y는 거리죠, 거리. 자, 그럼 이렇게 쭉쭉쭉 갈 건데 만약에 내가 1시간 후에는 몇 킬로미터 가니? 2km로 할까요? 1시간에 2km라고 합시다. 1시간이 지나면 난 2km를 갔겠지. 약간 난 터미네이터라서 지치지 않아요. 가정은 그거야. 알겠지? 자, 2시간이면 4km. 이렇게 가겠지. 맞아요? 로봇.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1시간이면 2km. 2시간이면 4km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만약에 K시간이면 몇 킬로? 2K. 2K.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를 1일 때 2, 2일 때 4. 지금 X값 하나에 따라서 이 결과 Y값이 다 몇 개씩 나와, 지금 다. 3개. 모든 상황에서 다 하나씩만 나오게 되는 거 보여요?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돼야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얘기했던 정비례 관계인 건 보이나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1차 함수예요. 정비례가 1차 함수거든, 사실은. 그래서 반비례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제 유리함수라고 배워요. 오, 쉣.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는데요. 뭘 쉐이시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이 관계식 세우는 거는 관계식을 우리 이제 정비례 하면서도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y는 뭐라고 써야 돼? EX 아니에요? 정비례 관계, 그죠? 맞아? 자, 그러면 EX는 몇 차식? 1차식. 이거 사실 몇 차 함수라고 이거? 1차 함수일 거예요. 그리고 요 EX 대신에 Y는 EX 이렇게 썼잖아. 내가 아까 여기서 FX라고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얘를 Y는 EX 요거를 대신에 Y는 FX로 쓸 수 있는데 이 FX의 그 성질이 FX의 정체가 뭐라고 지금? EX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Y는 EX 대신에 FX는 EX라고 써줘도 돼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Y는 EX라고 쓰든 FX는 EX라고 쓰든 같은 표현이라고. 이게 하나의 함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렇게 쓰면 헷갈리려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Y는 EX라고 써도 되는데 이거를 FX는 EX라고 써줘도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표를 계속 보면서 봐봐. 내가 X가 2일 때 얼마야? X가 2이니까 Y가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와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봐봐. 이거 하나의 함수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X에다가 내가 2를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2는 4 해서 나온 거지. 맞아? 4 해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 나온 결과값 있지, 요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거 봐봐라. 표현을 할 때 x는 2, 1일 때 y는 4. 이거를 요 문장 전체를 계속 쓰는 게 너무 귀찮지 않니?
물어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저거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도 짜증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기호를 만듭니다. 이거 x에다 몇을 대입한 거야, 지금? 2를 대입한 거야. 그래서 이 밑에 걸로 와서 똑같은 표현법이 f의 x자리에 2를 집어넣을 거죠, 우리. 그래서 얘를 f2라고 표현을 합니다. f2는 얼마다 그래서? 4라는 거야. 간단하죠? 함수값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수값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뒤로 넘겨서요. 그 예제 3번으로 갈게요. 3번. 어차피 1번이랑 2번은 아주 아니다. 1번 한번 볼까? 1, 2번 그냥 보면서 갑시다. 자, 140쪽을 볼게요. 1번에 표를 완성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거는 그냥 지금 이거 내가 한 거는 거의 똑같은 내용이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밑에 함수 봐봐. 2번. 자, 이거 함수인지 아닌지 따지는 건데, 자, 아닌 거 고르라고 했지. 자, 1번 봐봐. 1번. 자, 예제 2번에 1번 보시면 자연수 x의 약수, 자연수 x의 약수 y. 자, 여기서 이거 함수 아니거든. 자, 봅시다. 여기 봐. x에다가 내가 2를 집어넣어서 생각해봐. 자연수 2의 약수는 뭐 있죠? 1이랑 이 두 개가 있지. 내가 x에 2를 집어넣었는데 y에 나올 수 있는 값이 몇 개가 돼버렸어. 이러면 내가 아까 함수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무조건 이 결과의 값은 몇 종류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 반드시 한 종류 나와야 돼. 이거 두 개 나왔으니까 틀린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 자연수 1의 약수라고 얘기를 하면 약수 그러면 1 하나만 나오는데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잖아. 그죠? 하지만 우리가 수학에서는요, 이렇게 미지수를 썼을 때는 이 미지수에 자연수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자연수 여기를 어떤 자연수든 뭘 집어넣든 무조건 다 성립을 해야지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모두 성립할 때만. 그러면 우리 자연수가 1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2가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되고, 그럼 뭐가 들어가든 여기는 하나씩만 나와야지만 함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돼?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그럼 또 안 되는 것만 또 찾아볼게요. 1번 말고 또 몇 번이 안 되냐? 3번이 안 된다고 했네? 자, 3번 봐봐요.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래는데 얘도 마찬가지겠지. x에다가 2 집어넣어봐. 그러면 작은 자연수 몇 개야? 1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고 되는 거라고 했어 이거? 안 되지. 3 집어넣어봐. 3보다 작은 자연수 뭐뭐 있는데? 1, 2. 두 개 돼버려. 안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그럼 되는 거 하나만 더 찾아볼게. 4번. 4번이 지금 자연수 x를 5로 나눈 나머지래. 자, 그러면 예를 들어 x에다 뭐 집어넣어볼까? 아무거나 숫자 얘기해봐. 자연수 2, 7 해볼게. 7. 7, 좀 적당한 걸로 해. 적당한 걸로. 자, 7을 5로 나눈데 나누기 할 줄 아냐? 네. 오. 자, 5일은 5.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나머지가 얼마야? 2, 여기다가 x에다가 7을 집어넣었더니 y가 뭐가 나왔다 지금? 2 하나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럼 7 대신에 다른 수 뭐 150 할까? 150 한다고 해봐. 150을 5로 나누면 그냥 나머지 0인 거 알잖아 우리. 0 하나 나오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어떤 수를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게 어떤 수를 뭘로 나누지 나머지가 2랑 3이 나와요. 말이 되니? 안 돼요. 나머지는 무조건 결과가 하나의 값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되는 거야. 맞는 말이라는 거야. 함수라는 거야.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이 결과가 하나가 나오느냐, 두 개가 나오느냐, 또는 세 개가 나오느냐. 하나가 아예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 빵 개가 나올 수도 있죠.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함수값 구하기인데 예제 3번으로 가보세요. 141쪽에. 그러면 거기에
그냥 방금 한 거 봅시다. fx가 1번만 볼게요. 3x 플러스 6이래. 자, 근데 내가 지금 f-1 더하기 f2를 구하고 싶어. 자, 이거 의미만 알면 돼. 얘 무슨 말이라고 이거? f-1이 무슨 얘기라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찾아라. 그러면 f2는 뭐야? 이건 뭐야, 2는? 무슨 얘기야, 이거? X가 2. x에다가 2를 대입해라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f가 요거잖아, 이제. 네. 여기 x에 몇을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니? 3이 돼요. 더하기. 얘는 몇을 대입하라고? 2. 2를 대입하라고. 2 대입하면 12. 맞아요? 얼마? 15. 15. 이렇게 되는 거라고. 와우. 이해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똑같이 예제 4번으로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함수값을 알려주고요. 미지수를 찾으라고 되어 있어. 지금 fx가 ax-3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f-2가 몇이래? 마이너스 9래요. 수업 방해하는 것 같은데 저 자꾸 숫자 이상하게 부르는데? 자, 대입해서 그쵸?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야, 이거? 자, 여기 중요한 개념 하나 더 나와요. 아까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이 fx라는 건 뭐에 대한 식이라고요? x에 대한 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x에 대한 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fx라는 애한테 들어있는 요 식에는 문자가 x만 있어야 돼. 오케이? 요거에 좀 포인트를 잡으세요. 여기 fx라는 거에 이 우변에 여기 봤을 때 나오는 애는 항상 뭐만 있어야 된다고? x만 있어야 돼. 근데 뭐가 또 있어 지금?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본능적으로 a를 찾아야겠거든. 너 시끄러. 뭘 찾아야겠다? a를 찾아야겠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a를 찾기 위한 뭔가 힌트를 주겠지 당연히. 오케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딱 너네는 이제 그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거야. 물어보지 않더라도 여기서 a를 구하라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fx인데 a가 있어? a를 구해야 되네? 그럼 a를 구하면 뭔가를 주겠네?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하면 몇이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된다. 대입해봐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 맞아요? 맞아요?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2a가 얼마? 마이너스 6. a는 얼마? 이렇게 해서 a가 3이라는 걸 찾고 a가 3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우린 여기서 그냥 a 찾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a가 3이니까 fx의 원래 정체는 뭐였다라는 것까지 항상 찾아줘야 돼. 뭐야? 3x-3. 얘가 내가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fx의 정체였구나 로 가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뒤에 가면 이제 1차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계속 이걸 찾아야 돼요. 너네는 fx가 어떻게 생겨먹은 x에 대한 식인 것인가를 찾는 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뭐라고요? 원래 많아요. 그래서 양이 많고요. 내용도 많고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이게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서 이제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바로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1차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하도록 할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어. 함수는 뭐라고요? 함수는 y는 f. y는 fx 이렇게 생긴 애고요. 이렇게 생긴 애들의 특성이 x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그거에 맞는 y 값이 반드시 몇 개씩 나타난다? 한 개씩 나타난다. 이게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때 여기에 fx 얘가 뭐냐에 따라서 그 함수의 이름이 결정이 나. 만약에 얘가 1차식이면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러면 얘가 만약에 2차식이야. 2차 함수. 얘가 만약에 100만 차야. 100만 차 함수. 그렇게 가는 거야, 그냥. 장난차가 존재하긴 할까요?
다 존재 못할 건 뭐예요? 만들면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만약에 여기에 나중에 가면 배우겠지만 무리식이나 유리식 뭐 그다음에 뭐 지수식 뭐 이렇게 막 나올 거야. 그럼 걔네들 이름 다 붙어요. 막 지수 함수, 무리 함수, 뭐 로그라는 것도 나중에 배우거든요. 로그 함수 막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는다. 그럼 지금 우리 하려고 하는 건 몇 차 함수다? 1차. 1차 함수다. 즉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fx는 몇 차식이어야 된다? 1차씩. 1차식이어야 된다. 여러분 1차식 어떻게 생겼죠? 문자 관계 1차인 문자가 X의 지수가 1. 지수가 1이에요. 그 미지수의 지수가 1. 지수가 1이에요. 자, x에 x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x의 지수가 몇일 때? 1일 때. x의 지수가 1보다 큰 다른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너네 이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1차식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쓰고 바로 지울 겁니다. 1차식은 그래서 생긴 게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 이런 꼴로 생겨요. 여기서 a랑 b는 어떤 상수, 숫자. 오케이? 자, 그러면 1차식이어야 되니까 a가 0이면 안 되겠죠. 왜? a가 0이면 x가 사라져 버리니까 1차식이 아니게 되니까 a는 0이 아닌 어떤 숫자이기만 하면 된다. 오케이? 우리 실수를 안 배웠으니까 어쨌든 a는 0이 아닌 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2차는 어떻게 생겼을까? 2차. 제곱 A a x제곱 더하기 2차잖아. 그럼 여기 1차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1차식? 네. 그러면 bx 더하기 c 이렇게 써줘도 되겠네. 맞아?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3차식은 뭐라고 쓰면 될까? AX 세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그 얘네도 2차가 되려면 a는 0이면 안 되겠지. 얘도 a는 0이면 안 되겠지. 하나만 더 할까? 4차. AX 제곱 플러스 BX.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바로 지운다고 했죠? 우리가 필요한 요 1차식, 1차 함수라는 건 어떻게 생겼을까? y는 ax 플러스 b. 여기서 a는 뭐면 안 된다고요? 근데 내가 y 대신에 뭐라고 쓸 수도 있다고요? fx로 써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얘네 둘은 같은 표현이다.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 1차 함수라는 놈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사실 여기부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 저게 1차 함수네? 하고 끝날 거면 사실 안 배우죠. 그죠? 얘한테 어떤 성질이 있고 그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 거기 때문에 얘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애들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 책에 있는 순서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은 뭐 뜻과 그래프 그리고 뒤에 가면은 다음 단원이 뭐 절편과 기울기 그 다음으로 가면은 뭐 나오냐 1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이라는 게 나올 건데 이거를 한꺼번에 콜라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나가서 여러분의 숙제는 폭탄이 떨어지겠죠. 네. 자, 잠이 깨나요? 시작이네요. 네, 한꺼번에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얘를 일단 들어볼 건데 자, y는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y는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 y는 x 사실 우리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어떻게 생겼죠? 그냥 똑같은 위치. 1이면 x가 1일 때 y는? 예. 우리 여기 y축 여기 x축 이렇게 가죠. 여기에 점이 찍히고 0일 때 0이고 이렇게 점이 찍히지. 그래서 사실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는 직선이 그려져요. 이게 y는 뭐다? x다.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한번 그려봐. y는 마이너스 x. 이거 반대로 이렇게 얘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 이사분면이랑 부분면 아이 입 다물고요. 물어보는 거 대답해. 물어보는 거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돼요. 그죠?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얘랑 부호를 딱 봤을 때 부호를 붙는다. 얘 둘을 봤을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가 달라요? 부호가 달라요. 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는 뭐의 부호가 다른 거야? X. x의 부호가 다르죠. 그랬더니 x의 부호가 달라졌더니 하나는 올라갔고 하나는 내려갔지. 그 이걸 보니까 아, 양수일 때 x의 앞에 있는 그 개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올라가는구나. x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내려가는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립시다. y는 2x 그려볼게요. y는 2x. x가 1이면 2. 2 여기 찍히겠지. 0이면 0이겠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럼 y는 2x는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입니까? 보여요? 자, 그리고 2x랑 그러면 요 x를 한번 비교해봐. x 앞에 있는 개수가 크니까 어때 지금 더? 가파르죠? 가파르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방금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 y축에 가까워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죠? 자, y축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표현법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할 거냐면 기울기라는 표현을 배울 겁니다. 사실 기울기라는 말 자체를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한글 뜻을 모르지는 않을 거야. 기울기가 뭔데? 기울기. 아, 기울어진 각도? 아, 기울어진 정도? 맞아요. 기울어진 정도. 기울어졌다는 게 무슨 말인데? 이게. 그죠?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 그죠? 얼마나 가파른지. 가파르다, 완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x 앞에 들어가는 요 문자, 여기 숫자 있죠, 숫자.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잖아. 이 숫자, x 앞에 있는 애를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숫자에 따라서 얘는 이 그래프의 가파라지는 정도가 결정이 나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기울기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여기 한 점에서부터 요 한 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내가 오른쪽, 그러니까 가로로 요만큼 움직였을 때 세로로는 요만큼 움직여. 내가 요만큼을 A라고 했을 때 요만큼을 B라고 하면 나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갈 때 A만큼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A만큼 가고 위로 B만큼 가면 이만큼 기울어져. 요만큼 기울어져 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꼭 이 두 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요 점이랑 요 점으로 해도 이거 기울기 구하면 얘의 기울기, 이 노란색으로 기울기 구하면 뭐 분의 뭐야 그러면 결국? A분의 B. 이걸 기울기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주황색으로 내가 요 점이랑 요 점으로 했지. 그러면 여기 요만큼이랑 요만큼에 대한 기울기를 구해도 얘도 똑같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거냐면 A분의 B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두 점을 연결을 해도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두 점, 뭐 이거랑 이걸로 해도 가로로 요만큼 가고 세로로 요만큼 움직이게 되면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이 얘도 뭐가 된다? A분의 B가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기울기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구해요. 자, 이거는 많이 나온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숨 쉬듯이 나와요. 자,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는데 요 점의 좌표가 뭐 1,2였어. 1,2였어. 자, 여기 요 점의 좌표는 내가 뭐 2,5라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만약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 내가 증가량이라고 얘기했죠. 봐봐.
1에서부터 2까지 가는 건 얼만큼 증가한 거야? 1만큼 증가한 거 아닙니까? 2에서 5까지 증가했어. 얼마큼 증가했어? 3.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요 직선의 생김새는 내가 아까 전에 이 기울기라는 건 x의 계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기서? 그럼 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y는 3x 더하기 뭐 이런 상태로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지금 요 뒤에 들어가는 건 이제 다시 얘기할 건데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게 기울기예요. 어떻게 구한다고? 그 y x의 증가량 분의 y. 자, 그럼 니네 x의 증가량 구할 때 1에서 2만큼 갔을 때 증가량 1이라고 어떻게 구했어? 그래서 정글 배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만약에 1, 뭐 2였어. 그럼 얘는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2보다 작은 숫자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 예를 들어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 치자고. 그럼 얘네 기울기를 구할 때 제 말대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고 해버리면 3 빼기 1에서 2 빼기 4 빼기 4 이렇게 돼버려. 안 돼요. 내가 아까 내려가면 우리 내려가면 기울기 뭐였죠? 마이너스 나와야 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점에서 어떤 점, 그러니까 기준을 이 점에서 얘를 뺄 것이냐, 요 점에서 얘를 뺄 것이냐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똑같이 나오거든. 자, 봐봐.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x의 증가량은 이거에서 이거 뺀다고 했어. 1 빼기 3에서 2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계산하는 과정을 봐. 자꾸 계산만 하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나 지금 다 뭐에서 뺐어? 1, 2 얘네에서 이 뒤에 있는 점을 빼기를 한 거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거 뒤죽박죽. 이거에 1에서 3을 뺐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마이너스 4에서 2를 빼거나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순서를 지키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기울기 구할 때. 이해돼?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이거 플러스니까 그럼 얼마야? 자, 나 여기에서 여기를 뺐을 때 마이너스 3 나온 거 보여? 그러면 이 밑에 거에서 이걸 빼볼게 이번에. 3에서 1을 뺀 거랑 마이너스 4 빼기 2 이거 얼마야 밑에? 2분의 똑같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니네가 이 기울기를 구할 때는 항상 어떤 점에서 어떤 점을 뺄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기준 꼭 세우세요.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1차 함수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1차 함수 이렇게 생겼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이제 안 거야. 아, A라는 놈의 역할은 뭐다? 이거 A는 A는 기울기를 뜻한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선생님 그럼 B는 뭐예요? B는 뭐죠? B의 역할은 뭐죠?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Y라는 게 저게 이제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요 B는요 평행이동 여러분 우리 기억나요? 안 했어요? 선생님 원했어요? 자, 평행이동을 통해서 Y절편을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봐봐. 평행이동이라는 건 이거 봐봐. 여러분 우리 그냥 만약에 그래프가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래프가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래프 이동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물이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뭐 예를 들어 이 리모컨이 이동을 할 거야. 근데 얘가 그냥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평행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평행 이동은 뭐냐면 자, 그냥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죠? 얘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이렇게 뭐 갑자기 이렇게 바늘 뿌개진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근데 이러한 변형 없이 평행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출발을 하잖아. 그럼 여기서 회전이나 이런 회전 같은 거 없이 또는 이게 갑자기 뒤에 이게 통 열려가지고 안 열려. 통 열려가지고 이게 빠지거나 이런 변형 없이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거야. 회전 이런 거 없고요. 여기서 가로 또는 세로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움직이는 건 돼, 안 돼? 되죠. 왜냐면 여기서 가로로 움직이고 세로로 움직이는 거에 이거 섞어놓은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건 회전이나 변형 같은 거 없이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가로 또는 세로로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앞뒤까지는 아직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이거 축 자체가 이제 X축, Y축밖에 없잖아. Z축 없잖아. 그지? 3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행이동에 대한 거 여기 책에 또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있어요. 앞에 2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2에 있습니다. 그죠? 평행이동.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봐봐. 자, 그러면 일단 점에서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1,0이라는 점이 있었어. 얘를 내가 Y축 방향으로 라고 얘기를 해봐. Y축이 방향이 어딘데? 위로. 위아래로 아니야? 그럼 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가죠? 그냥 올라가. 1만큼 한다. 1만큼이라는 건 플러스니까 위로 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위에 찍힐 테니까 1,0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하면 위로 한 칸 올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일단 1차 함수가 직선이라는 건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겨 있었던 y는 x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를 한 칸 위로 올리고 싶어. y축 방향으로 한 칸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그래프가 그냥 여기 위에다 그릴까? 여기서 한 칸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원래 몇 콤마 몇이었지? 0,0. 0,0이었어. 그럼 여기는 몇 콤마 몇이 될까요? 0,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도 y는 자 우리 x 앞에 있는 계수가 기울기라고 얘기했죠. 기울기라는 거 그냥 의미로 따지면 얼만큼 기울어져 있나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두 직선에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으면 당연히 평행하겠죠. 네. 이해되니? 네. 정신 차려. 이해돼? 네. 평행하겠죠? 네. 자, 그럼 얘는 y는 몇 x가 되겠어요, 일단은? 얘랑 똑같이 y는 x 더하기 뭐의 꼴이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몇 콤마 몇 지나야 돼? 0,1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야. 우리 이거 지날 때는 대입해라라는 거 예전에 배웠지? 기억나요? 자, 그러면 0일 때 1이래.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나오려면 네모가 몇이어야 돼?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보여요? 그러면 우리 얘 y축으로 한 칸 올렸더니 y축으로 한 칸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y는 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었어? y는 어떻게 바뀌었어? x 더하기 1로 바뀐 거 보여요? 보여요? 네.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다가 더하기 1 해준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y축 방향으로 1만큼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y는 뭐가 되겠어? x-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한 만큼 뒤에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1 더해준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요 그래프, y는 x, y는 2x, y는 3x, 이런 애들은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애들이었지? 여기를 지나는 애들이야, 0,0을. 근데 거기에서 내가 b만큼 평행이동을 해. 자, 잘 따라와요. y는 ax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난다? 0,0을 지나요. 그죠? 그죠? 얘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겠어? y는 ax 플러스 b로 바뀌겠죠? 맞아? 그럼 똑같이 이 점도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하겠지. 맞아? 그럼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게 돼? 0,b를 지나게 되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숫자는 얘가 항상 지나는
0, 뭐시기를 알려주는 거 아니야? 맞아? 0, 뭐시기를 지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얘가 0, 뭐니까 뭐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여기가 항상 뭐다라는 거야? B라는 얘기거든. 맞아? 근데 우리 이거 무슨 축이라고 하죠, 얘? Y축. Y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Y축과 만나는 점,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 헛소리 할 줄 알았어요, 너. 아, 배고파 죽겠는데. 자, 이해됩니까? 뭐라고요?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요? Y절편.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은 뭐라고 할까? 천재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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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특징을 봐봐. Y절편은요, 뭐, 어떤 점이든지 간에, 얘네 X좌표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니? 0. 0일 수밖에 없어요. 자, 잘 따라와. 자, 그러면 Y절편은 특징이 뭐라고? X절편이 항상 X좌표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Y절편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항상 X좌표가 0이니까. 그쵸? 오. 그쵸?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Y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X에 0을 X에 0을 대입한다고. 봐봐. 자,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요. 요게 이제 1차 함수인데, 나 Y절편 구하고 싶어.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라고? 0. 0 집어넣으라며.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그냥 AX, 그냥 이게 사라지고 뭐밖에 안 남아, 맨날. B. 무조건 B밖에 안 남을 뭐라는가? B밖에 안 남겠죠, 당연히. 그죠? 따라서 이 B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뭐더라? Y의 절편. Y절편을 뜻하더라.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기한 김에 X절편까지 같이 가봅시다. 야, 그러면 우리 X절편 어떻게 구할까? X절편은 그래프를 또 그려서 0을 Y에 대입해요. 0을 아예 되고 맞죠? X절편이라는 건 이렇게 했을 때 X절편, 자, Y절편은 항상 0, 뭐 이렇게 나온다며. 그러니까 0, 뭐 물음표 이렇게 나온다며. 그치? X절편은 항상 뭐가 0이야, 얘는? Y절편. Y가 0이야. 그래서 얘는 뭐, 여기도 물음표,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 1차 함수를 내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기울기 X절편, Y절편을 다 얘기 한번 해볼게, 그러면. 기울기는 앞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기울기는 누구라고요? A. B. 그냥 A. A. 기울기 누구라고요? A. 아, 매너 모드. 아니 이해를 안 아이폰 누구예요? 자, 예요. 예. 아, 나 시끄러. 이거 있잖아 아, 시끄러. 이따 확인해보면 되지. 자, 기울기 뭐라고? A. 자, 그럼 Y절편은 누구라고요? B. 무조건 B예요. A가 뭐라고? 기울기. B는 뭐라고? 절편. 그냥 절편 아니야. Y. 뭐라고? Y절편이라고. 그러면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B. 구해보자. X절편 어떻게 구한다고? Y의 0. Y가 0이라면 항상 우리 X축이랑 만나는 애는 Y가 항상 0이라며.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해봐. 그러면 0은 AX 플러스 B죠. 우리 뭐 구하고 싶은 거야? X야, X. X 값이야. Y가 0일 때 그때 X 값이 뭔지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돼요? 예. 그럼 AX 옆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X는 B죠. 그럼 X는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X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 없는 거예요? X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건 지금 여기 과정에서 나오진 않아. 여기서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일단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건 이해했지? 그래서 평행 이동에 대한 거 사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하려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평행 이동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긴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억할 거야. 자, 평행 이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거 절편 쪽은 좀 지운다. 여기다 앞에다 다시 얘기할게.
근데 자. 미션 안 거. 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왜 그래? 아, 진짜. 일부러 지금 그냥 미션 얘기 안 하고 지금 긴장 풀리게 하고 있는데 지금 씨, 방해하고 있어. 저 근데 영상 딱 여기서 짜증나게 하네 또. 자, 지금 편하네. 자,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뭐,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일단 중학교 과정 끝날 때까지는 그냥 암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그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식이 있을 거야. 거기에 우리는 x에 괄호치고 x-p를 대입을 하면 돼요. 그냥 대입하면 돼요. 두 번째, 어차피 우리 축이라는 건 x축이랑 y축 두 가지밖에 없죠. y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이번엔 q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는 얘랑 똑같은 룰로 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y에 괄호치고 y-q를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돼요. 이거 PQ로 하면 좀 헷갈리려나? 그냥 AB로 할까요? 아니. 상관없어요? 있었어요. 그냥 할게요. 네. 필기 안 하는 놈들은 뭐죠? 자, 봐봐. 그러면, 아이, 부러졌네. 자, 봐봐요. 우리 Y는 AX가 원래 그래프였잖아. 이게 이제 그 기본 1차 함수 얘기한다고 했었잖아, 아까. 정비례 반비례 할 때. 자, 일단 보고 필기. 자, 그럼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 지금 안 할 건데, 그냥 해보자. 일단 Y축부터 먼저 볼게. Y축으로 내가 B만큼 평행이동 한다고 하면, 자, 봐봐. 내가 어떻게 하랬어, 아까?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Y에다가, 여기 Y, 여기에다가, Y 빼기 Q를 대입하라고 했지. 자, 그럼 나 지금 어떻게 한다고 했어? Y축 방향으로 얼만큼? B만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린 뭐 대입해야 돼, Y에다가? 마이너스 B. Y-B야. 마이너스 B 아니야. Y-B야. 식이야. 알았어요. 되게 중요해, 이거.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뭘 대입한다고? Y-B. Y에다가 Y-B를 대입하라고. 그럼 이거 갖다 대입하면 Y-B는 AX죠. 근데 우리 함수는 항상 Y는 꼴로 만들어진다며. Y는 뭐거나 fx는 뭐라며. 그럼 B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넘겨야죠. 따라서 Y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뒤에다 그냥 1 더하기만 하면 돼. 마이너스 3만큼 하면 마이너스 3 그냥 쓰면 돼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B가 결국 넘어가니까. 넘어가서 그냥 플러스 B의 꼴로 만들어져서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그냥 뒤에 더해줘도 된다라는 거야. AX 뒤에다가 그냥 B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사실상. 이해돼요? 자,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도 똑같이 하는 거야. 이거 지울게. 안 돼. 이거 상관없잖아. 안 돼. 얘를, 이거 밑에 필기 안 해도 돼. Y는,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영상 보내줄 테니까 영상 정지해놓고 보든가. 자, X축에, 이번에는 뭐, K만큼 평행이동 한다고 하면 뭐 대입해야 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K. 했잖아. X-K라고요, 이거. X-K를 X에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A 괄호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했다. 괄호하고 X-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이동하는 것과 Y축으로 이동하는 게 조금 달라요, 느낌이. 문제 푸는 느낌이 좀 달라요.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죠. 이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일단은. 3학년 거부터 나오거든. 근데
3학년에서 2차 함수부터 이걸 계속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거 필기해 놓고 외워요. 외워놔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렇게 돼요? 아까 Y축에 대한 거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해 줬잖아. 근데 X축은 조금 간단하지가 않아요. 저거를 설명하기가 좀 간단하지가 않아서요. 그냥 사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님들 수능 공부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서요. 여하튼 이렇게 가고요.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쉴 겁니다. 자, 우리가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고? fx는 1차 시계꼴로 만들어져서 y는 ax 플러스 b의 꼴이거나 fx는 ax 플러스 b의 꼴이거나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1차 시계꼴로 나오면 되고 이때 a를 뭐라고 한다고? 기울기가 된다고. b는 뭐라고? Y절편. y절편.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거 내가 뒤에 한 거고 여기. 그래서 a라는 거의 정체를 알기 위해 기울기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예. 자, 그러면 기울기를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내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식으로 만들어주면 내가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만약에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 어떻게 구해야 될까? X 마이너스 X2 이거나 X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자, 분수니까 지금 맞아요. x1에서 x2를 빼던가. 그러면 분자도 어떻게 해야 돼? 분자도 누구에서 누굴 빼야 돼? Y1에서 y1에서 y2를 빼야 돼. 그럼 만약에 꼭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지. 2에서 1을 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 어떻게 한다고? x2에서 x1을 뺀 게 y2에서 y1을 뺀 거랑도 결국 둘이 같은 값이 나올 거다. 이게 우리는 a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얘기했죠? 그죠? 요 기울기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절편에 대한 얘기를 평행이동을 먼저 할까요? 평행이동 아까 얘기했지. 이건 넘어갈게요. 자, 절편, x절편, y절편 얘기했는데 x절편은 항상 뭐가 0이다? Y절표. 뭐가 0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0은 뭐죠? 상담. x절편이라고 하면 y가 0이고요. y절편이면 뭐가 0이다? x가 0이다. 그래서 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에서 봤을 때 x에 0을 대입하면 무조건 결과가 b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y값은 이 b가 뭘 뜻한다고요? y절편을 뜻한다. x절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A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y에 0을 대입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구한 것이다. 근데 얘를 외워줘도 괜찮고요. 사실 많이 물어보니까 외워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x절편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어렵지 않게 알잖아. 그죠? 이걸 통해서 그냥 직접 구하셔도 크게 시간이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개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영상 끊어서 유형풀이 다시 또 영상 찍을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멈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션 없어요.